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단백질에 관한 건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단백질이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만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자료를 보게 됐어요.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래요. 특히 30대 여성분들은 85%가 권장량보다 적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훨씬 적게 먹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진다거나 사실 이런 증상들이 다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단백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하루에 50g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권장량이 보통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70년대예요. 거의 50년 전이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스트레스도 훨씬 많고 운동량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달라졌는데 기준은 그대로라는 게 좀 이상하죠. 실제로 영양학자들은 현대인에게는 체중 1kg당 최소 1.2g에서 1.5g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해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는 드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보충제가 편리하긴 하지만 천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이 훨씬 좋아요. 달걀 같은 경우는 단백질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세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하다는 편견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 퀴노아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완전한 아미노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잘 알려진 건 근육을 만드는 일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호르몬들, 예를 들어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면역 시스템도 단백질이 핵심이에요. 항체라는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상처 회복도 늦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건 뇌 기능과의 연관성이었어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 집중력을 높여주는 도파민이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다 단백질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분들이 오후까지 집중력이 더 오래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하나 신기한 건 단백질의 열 효과라는 거예요. 음식을 소화할 때 에너지가 들잖아요.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의 8% 정도, 지방은 15% 정도 쓰는데 단백질은 무려 30%나 써요. 즉, 단백질 100칼로리를 먹으면 소화하는 데만 30칼로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 비중이 높으면 체중 감량에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피로감이에요. 특히 오후에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 같은 거요.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30대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요. 여성분들이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머리카락과 피부예요.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쉽게 빠져요.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부러지거나 갈라진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처 회복도 늦어져요.
작은 상처도 며칠씩 아물지 않는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것도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필요량부터 계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을 자주 하신다면 2g까지도 괜찮고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 드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달걀 하나에 약 6g, 닭가슴살 100g에 23g, 두부밥 모에 15g 정도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에는 7g 정도 있고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20g씩 간식으로 10g 정도씩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소화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수면에 방해될 수 있거든요. 단백질 종류도 다양하게 드세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아미노산 구성도 완벽해지고 다른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달걀이 최고예요. 가격 대비 단백질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거의 100%에 가까워요. 두부나 참치캔도 좋은 선택이고요. 요리법도 다양하게 해보세요. 같은 닭가슴살이라도 매번 똑같이 먹으면 금방 질리잖아요. 샐러드로 만들거나 스프에 넣거나 카레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제 주변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 변화를 경험한 분들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 친구 이야기예요. 30대 중반 직장 여성인데 늘 오후에 피곤해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다고 고민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하루에 단백질을 30g도 안 드시고 있었어요. 밥이랑 김치, 나물 위주로만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달걀이나 두부, 생선 중 하나씩은 꼭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워 하셨는데 2~3주 지나니까 확실히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헬스장에서 만난 분 이야기예요. 40대 초반 남성분인데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몸이 잘 안 바뀐다고 고민하셨어요. 식단을 여쭤보니까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운동 직후에 단백질 쉐이크라도 한 잔씩 드시라고 권했는데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근육이 늘었어요. 본인도 정말 놀라워하셨죠. 세 번째는 50대 어머니 이야기예요. 갱년기 증상으로 힘드셨는데 특히 기운이 없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고 하셨어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드시게 했더니 몇 달 후에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활력도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에너지 레벨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나 머리카락 상태도 좋아졌다고 하고요. 단백질 하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몇 가지 가성비 좋은 식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달걀이에요. 개당 200원 정도인데 단백질 6g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1g당 3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해요. 게다가 완전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는 두부예요. 한 모에 2,000원 정도인데 단백질이 30g 정도 들어있어요. 단백질 1g당 70원 정도로 이것도 상당히 경제적이에요. 참치캔도 좋아요. 하나에 2,000원 정도인데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거든요. 보관도 편하고 요리하기도 쉽고요. 닭가슴살은 대용량으로 사면 100g당 1,500원 정도예요. 단백질이 23g 들어있으니까
단백질 1g당 65원 정도네요. 그릭 요거트는 좀 비싸긴 한데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아요. 간식으로 드시기엔 좋은 선택이에요. 의외로 김도 단백질이 많아요. 100g당 40g 정도 들어있거든요. 물론 한 번에 100g을 드시진 않겠지만 밥 먹을 때 김 몇 장 더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오늘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면 단백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영양소예요.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호르몬, 면역, 뇌 기능까지 모든 걸 관장하고 있어요. 하루 필요량은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이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천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이 가장 좋고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계란 후라이든 삶은 달걀이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 점심 도시락이나 외식할 때 고기나 생선 반찬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세 번째, 저녁에 두부를 활용한 요리를 일주일에 두세 번 해보세요. 두부찌개나 두부구이 같은 거요. 네 번째, 간식으로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달콤한 간식보다 포만감도 오래가고 건강에도 좋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한 달 후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단백질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시면 돼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금씩 적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